오늘자 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밤 뉴욕 증시 흐름과 좀 비슷하죠. 장 초반에 이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좀 오르나 싶기도 했다가 금세 내려옵니다. 지금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을 떨쳐내기는 어려운 모양이죠. 코스피는 오늘 장중 2200선까지 2년 2개월 만에 붕괴되기까지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앞자리 지금 6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진 않지만 역시나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에서 또 코스닥은 680선에서 움직이다가 12시를 기해서 690선까지 그래도 올라와 줬네요. 네, 오늘 좀 개별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DB하이텍 관련해서 물적 분할 이슈 또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또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뽑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종목이 승부를 펼치는 첫 번째 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악재성 이슈가 불거지게 됐는데요. 중국의 아이폰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 직격탄을 맞고서 크게 휘청이고 있는 LG이노텍과 BH인데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는 서로 다른 이슈를 가진 두 종목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먼저 DB하이텍,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분사하는 물적 분할 검토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전날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던 DB하이텍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진칼은 국제유가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주의 슈퍼스타 HMM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장에 화제를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은 HMM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회사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알아오르면서 오늘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이죠. 이 광학필름 전문기업인데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미래첨단소재 관련해서 리튬 공장 건설 이슈가 있습니다. 리튬은 2차전지 배터리 원자재인데요. 요새 사상 최고치 경신족이거든요. 자, 이런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자, 강한 두 종목이죠. HMM 대 미래나노텍의 대결은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엔데믹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는 두 종목 맞붙여 봤습니다. 이 파라다이스와 LG 생활건강의 대결인데요. 먼저 카지노 관련주죠. 파라다이스. 엔데믹 가능성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과 생활 소비재를 담당하는 LG 생활건강은 엔데믹 기대감과 필수 소비재의 방어적 성격으로 함께 부각받고 있네요.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LG이노텍과 BH 두 종목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종목들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이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체크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아이폰에 관련해서 중국의 수요, 이 우려감이 좀 불거지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폰 14가 처음 출시되고 난 후에 이 초기에 중국인들의 구매가 그 전작인 13에 비해서 더 적었다. 네. 이런 분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대표적인 애플 아이폰 관련주 LG이노텍과 BH 바로 이 8강의 1라운드 종목들 바로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자, 이렇게 불거지는 이슈가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가 될지 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애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국인 그런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 국가적인 정책에 동조하는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적인 부분이 심리적으로 줄어들
들어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비 침체에 대한 그런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은 고가 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출하량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의 11% 정도 네.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이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웠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었는데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아주 인기 좋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중국에서 소비량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중국, 인도 시장 이런 시장들은 차기 2050년 안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인구라는 그런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장을 잡는 국가 그리고 기업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단기적으로만 지금 보시더라도 아이폰 14 시리즈의 그런 출하량이 자체가 10% 정도 감소를 한다면 이 관련주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련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LG노텍의 저가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우려감이 굉장히 길게 갈 만한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기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세에서는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그 기간을 본다면 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들이 이제 해소가 만약에 다시 된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처가 바로 LG 이노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기간적으로는 좀 애매하게 설정하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저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이 결국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항상 부분은-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G라는 그룹 계열사는 정말 전장 사업부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을 그런 네.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강자죠. 강자.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 매출이 저조하다는 거는 확실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런 이슈, 악재성 이슈인데다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네,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 자체를 인도로 많이 몰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기 생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 폭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웨이창의 위탁 생산을 통해서 원래 아이폰 시리즈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인도에서 만들다 보면은 중국에 관련한 그런 공장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악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 확실히 오늘은 좀 중국의 아이폰 수요 감소에 대한 얘기가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부품주들에게도 좀 타격이 크게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 중국은 이젠 사전 예약할 때 네. 우리가 뭐 핸드폰 산다고 할 때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이런 취소하는 물량이 네. 많아가지고 원래 아이폰 14 나올 때만 했어도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게 전작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사전 예약률이나 이런 게 높은데 정작 나왔을 때는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사전 주문이 좀 강하게 반영된 게 네, 있거든요. 예, 약간 그렇다고 느끼고 또 어떻게 본다면 미중 갈등도 문제지만 중국이랑 인도도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네. 국경선을 맞닿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한다. 약간 이런 부분도 우려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도 뭐 이때는 어떻게 본다면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도 맞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 애플 쪽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을 더 확장하는 전략도 많이 펼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 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시했을 때 폭발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준다라면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아이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새로 신형 그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크다라고 보는데 아이폰 14 나올 때만 해도 잠재 고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뭐 아이폰 뭐 11 쓰는 사람들, 뭐 10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초기에는 안 사지만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분은 조금 그렇게 우려는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거쳐지게 될 때면 다시금 이런 문제는 극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와 관련된 이슈 잠깐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관련주 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얼만큼 이 문제가 커지게 될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강의 1라운드의 대결 바로 애플 아이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종목입니다. LG 이노텍과 BH의 대결이거든요. 사실 둘 다 오늘 장의 모습은 뭐 똑같습니다. 네. 크게 휘청거리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LG 이노텍과 BH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어려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LG 이노텍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카메라 모듈 말씀해 주실 때부터 네. 네, 감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LG 이노텍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G 이노텍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이 BH에 비해서 LG 이노텍으로 가주신 이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사업의 그런 다양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BH는 아무래도 이제 연성 회로 기판 쪽에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다 보니까 그렇죠. FP12면 딱 네.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래처도 보시면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계열 업체들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거의 매출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BH가 앞서서 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생산 확대, 전반적으로 생산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FP12 연성 회로 기판의 사용처 자체가 네.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LG 이노텍의 그런 모멘텀은 좀 너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애플과의 그런 직접적인 거래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초기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이 주가를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 이거를 다 극복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결국 LG노텍이 하고 있는 그 카메라 모듈 사업부에 네. 있어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XR 그리고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전기차 산업까지가 이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의 그런 최대 수혜주가 저는 될 것이다. 즉 내년에 저는 성장성이 더 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침체 다 떠나서 결국에 발전해야 될 산업, 즉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캐파는 절대 줄어들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LG 이노텍,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미래의 모멘텀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됐든 경기가 살아나든 간에 그런 것과 별도로 이 종목만큼은 강력하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 역시나 김영우 전문가님 말씀처럼 네, 저가 매수 또 네, LG 이노텍 종목 보는 거 괜찮을까요? LG 이노텍을 선택했던 이유는 어떻게 예. 본다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애플랑 매출이 많습니다. 75% 정도인데 매출 네. 전체 해주기. 근데 LG 이노텍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폰만 있냐 이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아까도 XR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애플카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네. 생각이 역시 드는데 애플카. 점차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 아이폰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가 될 거고 자율주행 쪽으로 더 탄탄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BH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철수를 하면서 그 반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이번 연도가 피크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차트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BH가 차트는 더 좋습니다. 네. 계속적인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정 구간이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최근 장만 제외하면은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정말.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놀다가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과매도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LG노텍이 더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장기적인 종목을 봤을 때는 네. LG노텍이 성장성이 더 있다. 모멘텀이 강하군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애플을 네.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상위 종목줄 중에 애플이 하락률이 제일 적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기대하는 부분도 가장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지난 밤에도 애플은 상승으로 마감이 네. 됐죠. 네. 애플 관련해가지고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애플이 먼저 하락세가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별로 없다. 지금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부품주가 약간 타격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잠잠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노텍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BH와 LG이노텍의 대결. 일단 두 분의 선택은 LG이노텍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LG 이노텍인데요. 75%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좀 챙겨가네요. 자, 오늘장 만장일치로 LG 이노텍이 4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BH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종우 전문가님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BH 관련해가지고 가격 전략은 예. 조금 이 부분에서 하락세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 33,000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3,000원이면 거의 전고점 부근인데 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실적이다. 네. 3분기 실적까지도 좀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관해서 역시나 실적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전고점 근처인 33,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DB하이텍인데, 최근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이 물적 분할 검토 중단에 따른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한진칼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좀 종식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종우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동부하이텍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으로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 결과가 나왔고요. 네. 자, 그러면 김용구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한진카를 원래 네. 골랐었는데 저도 네. DB하이텍으로 좀 변경을 그렇겠습니까? 옮겨가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렇게 DB 하이텍을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지금 차트 잠깐 보자마자 어우, 갑자기 좀 아찔해지네요. 둘이 지금 속도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정호 전문가님, DB 하이텍으로 손을 들어주셨는데 한진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한직한도 또 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이 떨어져야 되냐?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봤을 때. 네, 저 이슈가 이제 경영권 분쟁 종식을 알리면서 떨어졌다라고 예. 보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긴 심했다. 저런 주식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저 누가 약간 그려놓은 것처럼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 정말. 대형주가 거의 단기적으로 30% 이상 떨어졌던 모습인데, 저런 종목들은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잘 안 보는 게 낫다. 아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예. 동부하이텍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럼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이슈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실제로 윗골이 좀 달고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네,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많이 생각보다 뭐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경영권 종식 때문에 많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다시 자리로 찾아가는 중이구나. 예. 라고 봤을 때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너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봐요. 이 라운드 대결은 오너 리스크의 대결인데 아하. 한진칼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경영권 종식이나 끝나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진칼의 대주주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더 실망 매물이 더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물적 분할 검토 중단했다는 소식이 좀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요거 지금 이 추세에 완전 바꿔놓을 만한 재료 됩니까? 바꿔놓을 수는 없죠. 네. 바꿔놓을 수는 없다. 너무 많이 내려갔죠. 너무 지금. 많이 실망 때문에 많이 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이다. 아, 차라리 시작이다. 동부하이텍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올 때 약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때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직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동부하이텍은 네. 먼저 떨어지고 예.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던 부분.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사주 100억 정도 이렇게 매입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네. 뭐 그렇게 의미 반응이 있진 않고. 안 큽니다. 네. 네, 전체적인 시총에 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저만큼 떨어졌던 이유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 앞으로 좀 상승의 시작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한진칼에서 또 다시 선택을 또 변경하셨어요. 네. DB하이텍으로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정말. 네,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예. 불구하고 DB하이텍은 저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강하게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로 떨어진 것도 있고 물론 반도체 환경에 따른 네. 매크로 환경에 따른 악재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갭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저는 충분히 힘이 있다. 확실히 네. 시장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할 관련된 이슈만 나왔다면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정말 분노가 들끓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민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좀 주주분들도 이 결속력이라든지 네.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그런 철회 소식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주주들이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겨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DB하이텍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화가 누그러들지는 않겠지만 네. 어찌됐든 이런 이력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그 정도의 기업 가치는 다시 재고를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그런 팹리스 사업 부분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과 팹리스 사업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 이 반도체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워낙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생산하기보다는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앞으로 전자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거기에 있어서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할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DB하이텍은 앞으로 좀 이렇게 또 상승을 네, 해야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칠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지금 네. 시장에서는 그래야 완전하죠, 사실. 네, 저는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입해놓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DB하이텍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DB하이텍을 사각으로 올려볼 텐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나와 네. 있네요. DB하이텍 가뿐하게 승리를 가져가죠. 81% 시청자분들의 선택 받았습니다. 네, 그럼 한진칼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목표가는 22,000원. 네, 죄송합니다. 48,000원. 48,000원 보고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만약에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들어간다면 소각까지 이루어졌을 때 투자가 저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단기적으로 가격 전략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면서 3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주인 HMM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HMM이 정말 주가 무서운 급등세를 지난해 보여주고 나서 고점 대비 반토막도 훨씬 더 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자회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낮고요. 자, 반대의 상대로 나와 있는 미래나노텍의 경우에는 최근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차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런 모멘텀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HMM과 미래나노텍 상당히 흐름이 좀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로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승자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나노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나노텍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미래나노텍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미래 나노텍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창 잘 나가는 종목인 미래나노텍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사실 그 반대편에 있는 HMM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해볼 텐데 HMM의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 상승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터져야 될 이슈가 터져줬다. 네. HMN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슈는 매각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비치면서 네. HNN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각 기대감으로 그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 저는 그거 엄청난 매물대가 지금 네. 존재하고 있거든요. 해운 지수가 조금 같이 올라가줘야 이게 네. 호재를 네. 부르면서 더 올라갈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은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2만 원 밑에 가격은 너무 싸도 싼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의 10% 솟구치는데도 지난해 고점 대비 한 60% 넘게 그러네요. 빠져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을 불러일으킨 거냐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은 너무 많은 요즘 저런 차트들이 더 안 가요. 네. 바닥권에서 맞아요. 호재가 나오면서 네. 단기적으로만 이슈를 받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 쭉 꾸준한 우상향은 잘 안 나와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나노텍을 선택한 이슈가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래나텍은 최근 사실 차트 흐름이 이런 시장 속에서 이렇게 네. 좋을 수 있나 싶은데 계속 당분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본다면 미래나노텍 같은 게 오늘까지도 올라주면서 제2의 금양이 아닌가. 아하. 약간 네. 신사업을 하면서 더 네. 올라주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본업이 있고 네.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회사.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H&M이랑 미래나노텍을 견졌을 때는 미래나노텍이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미래나노텍 골라주셨는데 네. 수산화 리튬에 관한 그런 이슈들 또 수급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갈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그나마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은 결국에 캐파가 늘어날 네.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찾는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국가별로. 특히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그런 원자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니켈 부분도 이 황산니켈이 이제 계속해서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나노텍이 지금 다루고 있는 리튬에 대한 그런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서 고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미래나노텍이 하고 있는 지금 산업의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이 미래나노텍과는 반면에 이제 HMM 같은 네. 경우에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2조의 그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해서 하나의 매각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도 HMM도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런 기대감이, 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매도 HMM 항상 공매도 타격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HMA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쇼커버링 물량이 좀 오지 않나, 환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장기 계약한 부분도 있지만 예. 이 HMM은 결국 이제 선사회사로서 이 물동량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 이 물동량 부분에서 이 경기 침체 구간을 저는 아무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네. 미래 나노텍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미래 나노텍을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올라갈 텐데요. 4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네. 확인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미래 나노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HMM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렇죠. 상황 속에 상반되게 미래 나노텍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죠. 67% 가져갔고요. 미래 나노텍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HMM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H&M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4,000원까지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이 매각 이슈가 언젠간 터지겠지 하면서 계속 들고 가다가는 전저점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예. 단기적인 대응만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단기적인 전략 좀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면 24,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좋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 종식 엔데믹의 기대감과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자, 먼저 카지노 종목인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 다음 달이면 일본의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죠. 이런 기대감과 함께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겠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이 필수 소비재 방어적인 성격도 부각이 됩니다. LG 생활건강 그 생활 소비품 필수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붙고 있는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대 LG 생활건강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이 둘 중에 파라다이스로 선택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파라다이스였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도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습니까? 오,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외쳐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파라다이스. 두 분 다 뭐 선택은 같았습니다만,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LG 생활건강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리오프닝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는 파라다이스가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카지노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꼈고 네. 물론 LG 생활건강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나쁘지 정도 않은 것 참참 같은데. 올라가고 네. 있다.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랐던 거는 화장품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예. 그 화장품이 주춤하고 있어도 기존 사업부인 음료 사업부나 뭐 필수 생활품 이런 사업부들이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대가 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요즘에 그 생활 필수품 이런 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 속에 네. 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렇죠. 이쪽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에 되게 알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뭐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 그런가요? 코카콜라가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네. 왜냐하면 코카콜라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코카콜라가 제로나 원제로나 이런 걸 주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OEM을 준다면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LG 생활건강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코카콜라 관련해가지고는 네. 일본보다 좀 비싸게 팔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데요?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 LG 생활건강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그런 알짜 백인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LG 생활건강에. 근데 리오프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외국인들이 유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점차 됐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카지노 관련 사업들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본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힘들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LG 생활건강 같은 것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LG 생활건강에 제일 필요한 거는 약간 그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로 껴서 좋을 게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물을 빠진다라고 한다면 LG 생활건강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화장품보다는 카지노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에 비해서는 카지노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네. 이유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LG 생활건강은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그런 기대감 그렇죠, 때문에도 뭐 화장품 관련주도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주 언급이 또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화장품 매출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소비 둔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가장 크게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네. 자체에 불안한 좀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호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음료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LG 생활건강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황제주잖아요. 100만 원 네, 이상까지 그렇죠.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지금 트렌드가 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소비재보다는 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도 소비재보다는 이런 좀 기술 쪽으로도 많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수율로 본다면 거의 이제 10분의 1로 볼 수가 있는데 LG생활건강에 대한 그런 산업 발전성을 본다면 저는 사양산업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보다는 차라리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를 네. 보는 게 낫다. 여행객들 진짜 돌아다니게 됐을 때는 바로 네. 수혜 보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 여행에 대한 이슈, 특히 이 가까운 나라, 이 일본에 대한 네. 그런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들은 파라다이스가 특히 VIP 회원들, 카지노 VIP 회원들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라다이스가 지금 시장에서도 그나마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택이 모두 파라다이스로 갔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네요. 네. 자, 파라다이스 거의 뭐 80%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LG 생활건강 간에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가대 납폭 구간이 끝나가고 이제는 점차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 80만 원까지. 왜냐면 요즘 같은 시장에 빠져야 될 때 안 빠졌다. 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때려 맞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바닥이구나. 요즘같이 시장에 빠지는 데서 안 빠지면 이 공간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80만 원까지는 좀 약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80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사실 오늘장의 흐름은 상당히 다릅니다. 정반대죠. 일단 LG이노텍은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오늘장 상당히 어렵게 풀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 물적 분할 검토 중단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DB하이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선택하실까요? 저는 LG이노텍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LG이노텍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자, 네, 어디로 팬이에요. 가시겠습니까? 네. 참 고민인데 네. 저는 DB하이텍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자,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그러네요. 확실히 둘 다 미래를 보고 갔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입니다. 자, 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DB하이텍의 기다림은 좀 길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LG노텍 골라주셨거든요. 아무래도 팹리스에 대한 그런 기업 가치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 하지만 반도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죠. 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LG노텍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워낙 저는 세다고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DB하이텍도 물론 오늘 분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철회가 된 만큼 다시 기업 가치가 재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저는 예. 그래도 LG노텍을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배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LG노텍 근데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판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애플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 네. 그렇죠. 한 부분도 있어요. 70%가 몰려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 LG 이노텍이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이제 매출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본의 샤프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오필름 그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전혀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 LG 노텍이 카메라 모듈로서 하고 있는 그런 핸드폰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XR 쪽으로 애플과 그런 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노텍이 성장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8강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LG노텍의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들을 여러 가지를 끼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정호 전문가께서도 8강에서 LG노텍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B하이텍으로 가주셨습니다. 궁금하네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DB그룹이 약간 네. 금융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본다면 DB하이텍이 이 제조회사를 매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약간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슈도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 있는 매각 이슈가 DB하이텍을 약간 불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내가 맘대로도 못하네. 내가 네. 개인 소액주주한테 졌네. 이런 네.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실망감이 나오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불러준다라고 한다라면 네.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긴 요즘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슈 한 가지 불거지면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약간 그리고 많이 떨어진 만큼 가벼워졌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저 박스권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 자리를 못 지켜주고 좀 하락세가 나왔던 야. 저 상승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아이폰 출시할 때 얼마만큼의 성장성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가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여기서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반등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쪽으로 손을 좀 더 들어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이노텍과 DB하이텍의 대결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둘 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열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LG 이노텍으로 오히려 많이 갔습니다. 그러네요. 당장 오늘장의 주가는 DB하이텍이 강하고 LG 이노텍이 약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LG 이노텍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LG 이노텍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고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B하이텍관에서는 가격 전략 이정호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큰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경영진의 주주 친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나왔을 때 한진칼이 자사주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약간 반등세가 적었던 점. 근데 네. DB하이텍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반등세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하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5만 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리튬 관련한 이 움직임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세 종목이라고 할까요? 미래 나노텍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HMM을 무찌르고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맞상대인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 주죠. LG생활건강을 누르고 올라와 있는데요. 엔데믹 기대감 그리고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일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자 강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나노텍과 파라다이스의 대결 지금부터 결과가 어떤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 다 모멘텀은 있는데 어느 쪽 기대감이 더 클까요? 저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소비냐 성장이냐를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예. 사실 아하. 시장에서 둘 다 맞지 않는 키워드라고는 생각은 하나 그래도 네. 성장 있는 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미래나노텍 골라주셨고요. 네. 이정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미래나노텍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미래를 보고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성장성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미래나노텍이 지금 하고 있는 리튬 사업부 자체적으로 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원자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핵심 원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래나노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쪽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뭐 2차 전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대장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CATL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예. 이제 시가총액이 2배 차이 정도 납니다. 근데 이번에 감축법에 대한 그런 수혜가 아무래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등급 자체도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들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나중에는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만큼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320억짜리 공장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양극재, 첨가제 사업과는 좀 별도로 해서 이 국내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과 이제 수요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미래나노텍의 주가가 계속해서 위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 골라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미래나노텍 이 성장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어차피 예.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나 이런 물량이 들어오려면 기대감이 가장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모습세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봐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라도 더욱더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지금은 리튬 관련해가지고 계속 비싸다 하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더 안 오르란 보장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재료, 소재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면서 조금 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막상 진짜 막상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나 실적이 안 올라갈 경우에 이럴 때 또 큰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먼 미래에 있는 미래나노텍이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미래나노텍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네. 68%의 득표를 했고요. 미래나노텍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라다이스 관해서는 이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제는 잠재우고 올라가지고 있다. 다시 만들었던 차트를 원상복구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LG이노텍 오늘장 조금 아쉬운 소식 전하고 있죠. 중국 아이폰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미래를 봤을 때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탄탄한 미래가 그래도 그려진다는 겁니다. LG이노텍 먼저 결승으로 올라와 있고요. 자, 이에 맞붙는 상대는 미래나노텍이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와 함께 강한 모습 계속 그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이노텍과 미래나노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계속 이쪽으로 그러네요. 선택을 네, 해주고 강하게 계시고요. 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미래 나노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미래나노텍에 비해서 LG이노텍이 조금 더 낫다. 어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예. 안정성이라고 저는 안정성.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미래나노텍이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단 LG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 산업에 있어서 풀라인을 구축을 한 그런 기업인 네. 만큼 앞으로 저는 이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에서 특히나 원래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테슬라와 수주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어요. 오, 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1조 원, LG노텍이 5천억 정도 다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한 번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씩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LG노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업들이 카메라에 대한 라인업들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LG노텍의 주가는 한 번 더 한번 더 레벨업이 될 수 그러겠네요. 있는 네. 좀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LG이노텍보다 미래나노텍이 더 낫다라고 보셨거든요. 어떤 점이 좋게 보이시는 겁니까?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라면 너무 큰 대형주는 잘 못 가는 부분이 많이 크다라고 봐요. 네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시총도 딱 적당하다. 그리고 약간 신사업 기대까지 같이 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점점 성장 가시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매출 3분기 때 그렇게 욕심도 많이 안 부려요. 예. 이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에서 어느 정도 매출 기여도만 올려줘도 주가적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되게 30만 원 선을 되게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가격대가. 네, 저 가격대 박스권 삼각수렴을 이탈하면서 밑에로는 지지했던 부분 그리고 위에서는 추세가 계속 하락했던 부분을 나오면서 이탈을 하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금 30만 원 선을 좀 더 깨져준다라고 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너네가 지수 올라가고 아이폰이 잘 팔려서 올라갔지 지금 아이폰이 다시 못 팔아진다라고 한다면 너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고 LG이노텍은 좀 더 보고 나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나노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종목이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오늘장 미인주를 가리게 됐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가장 그러네요. 박빙의 승부가 나왔는데요. 네. 결승전답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승부는 났습니다. LG이노텍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바로 은서의 거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LG이노텍입니다. 네. 자, 미래나노텍을 누르고 이렇게 LG이노텍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미래나노텍 관련해서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우면 좋을까요?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다시 오늘 반등세가 나오면서 좀 더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시장의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네. 가격대 18,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전고점까지는 다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LG이노텍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LG이노텍은 목표가 40만 원 다시 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그런 풍문이 좀 네.
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는 결과는 어차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LG 네. 이노텍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에 저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역시나 좀 테슬라에 관한 그런 풍문의 실현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 역시나 저 가능성 또 좋은 전망 주셨네요. 4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은 이렇게 LG 이노텍이 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